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공부 또 공부, 지옥 같은 입시 전쟁터. 네, 행복은 그 잘난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결국에 그 성적순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잘 반영되니까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삼양, 그리고 더존비즈온, 현대, 로템까지 오늘 F4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공통점은 호실적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F4는 나야 나, 공통점은 호실적,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팜부터 어떤 호실적이 공개가 됐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띄워주시죠. 네, SK바이오팜에 대한 증권사의 기존 목표가 밴드를 먼저 살펴본다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과 영업이익률 수준에서 크게 성장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기존에 증권사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건 엑스코퍼리가 미국에서 판매가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그게 드러났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퍼리의 US 내 처방수 그리고 매출 현황을 살펴보신다면 경쟁 신약과 비교해서도 엑스코퍼리가 지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월별 추이를 봤을 때도 우상향 그래프를 내고 있고 분기별의 매출 추이도 우상향을 확실히 그려내게 되면서 정말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퍼리가 지금 US 처방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매출 자체를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이번에 호실적에 확실한 기여를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 내에서는 엑스코프리 이렇게 불리는데요. 미국 내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연간 흑자 실적을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양식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밴드로 88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됐었는데 처음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100만 원 제시가 나왔던 건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DS증권까지 이번에 추가로 100만 원에 제시가 됐고요. 매출액도 45%가 넘는 급등세, 영업이익도 133%, 순이익까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100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고지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 삼양식품의 증권사 기존 목표가 밴드를 점점 올려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밀양 2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계산을 할 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기존에 이미 잘 나왔던 종목들이라면 계속해서 올려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밀양 2공장 증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US에서 유럽에서 지금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양 2공장에서 연간 최대 7억 개의 라면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실적을 꾸준히 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입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작년에 너무 맵다라는 이유로 리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AI의 대표적인 종목인 더존비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밴드로는 5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신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일제히 영업이익률까지 전부 다 플러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았던 그 두 가지 종목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추이가 에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분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AI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더 관심이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증권사에서 더존 비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건 원 AI 사업이 정말 잘 진착이 되고 있고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보신다면 이제 신사업,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지금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사업이 이제 다음 더존비존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업 간의 상거래 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의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 올해는 더욱더 높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한 가지의 추가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증권가 기존 목표가 밴드는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률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신다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K2 전차가 앞으로도 이제 2-1차로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기다리고 있고 루마니아와 인디아, 중동까지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현대로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종가 수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가지 종목이 어떻게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는가 살펴보신다면 전부 다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오늘 80만 원 선 넘어섰고요. 현대로템 7만 1,500원에서 SK바이오판과 더존 비즈오는 17%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적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 F4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3거래일째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설날 연휴를 쉬고 왔더니 좀 충격파를 받았잖아요. 네. 어제부터 좀 많이 회복이 됐나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 네. AI 모멘텀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시장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도 그리고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술적으로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지수를 살펴보는 이유는 주식을 늘려도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기술적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60일 기준선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4거래일 전에 관세 이슈 부분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60일선을 이탈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이유를 내포하고 올라갑니다. 이때 반등이 나왔던 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부가, 캐나다,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을 한 달 유예한다라는 소식으로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왔고 지수는 다시금 6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60일선 위로 올라서는 지수 흐름이 중요했던 이유가 최근에 8월부터 한 번도 60일선 위로 지수가 올라서지 못하다가 12월, 1월 들어서 이제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이탈이 나왔다가 지수 위로 바로 지수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변수가 나타났을 때 기준으로 보는 거는 지수 단으로 60일선을 이탈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이유로 60일선 이탈을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주식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용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주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사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에 좀 접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시장만큼은 그대로 접목을 시킬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 4가지 기업들이 모두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게 됐는데요. 이 4가지 종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우리가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더전비전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실적에 대해서 부분이 긍정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주가가 밀렸었어요. 이게 밀렸던 이유 같은 경우가 요런 구간이었죠. 요런 구간 때 한번 1월 6일 기준으로 밀렸었는데 당시에 정부 같은 경우가 약간은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 뱅크 관련해서 결정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던 게 요 구간에서 주가 흐름은 저점을 깨지 않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는 딥시크 요인도 있고 시장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보니까 다시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고요. 그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이 강화된 거는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했다라는 거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때마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부각되는 환경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에게는 좋은 환경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각을 바꿔서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바뀔 때 우리는 그 점을 캐치하고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편견은 이제 버리는 거죠. 네이버의 사업 구조, 카카오의 사업 구조, 여기에서 실적이 당장 못 나올 수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쪽, 가능성이 있는 쪽 모두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두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방향이 긍정으로 가는 거고 예상치보다 못 나온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일회성 요인이 있으면은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이제 대세를 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실적이 잘 나고 있는 더존비즈온 앞으로도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예상보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반응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AI에 집중되는 가운데 실적까지 이렇게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더존비즈온 오늘 강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더존비즈온을 제외하고 현대로템이 있고요. 삼양식 SK 바이오판까지 오늘 호실적에 주가가 반응을 해주는데 네. 이 3가지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올해 한번 기대해보자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사님? 세 종목 다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긍정으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도래를 한 상황인데 자칫 여기에서 매출 볼륨 같은 경우가 더 늘지 않으면 마진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으로 보여줬죠. 신고가의 당위성이 생긴 거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전고점으로 또 붙여넣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딱 실적을 오픈했을 때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네. 주가가 살짝 밀렸었어요. 그런데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니 어찌 보면 수주가 반영된 부분이 방산 쪽에서는 잘 봐야 될 게 이번에 반영될 게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반영 같은 경우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뚜껑을 열어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도래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실적이 긍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종목 통해서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에 대해서는 이 4가지 종목 모두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이사님의 멘트 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언까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2가지 종목으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은 이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미래에셋생명 한 가지 들고 오셨고 카카오는 또 요새 AI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이사님도 어떻게 보면 실적의 초이스를 맞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이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먼저 한번 만나볼 텐데 요새 또 보험이나 금융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게 네.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생명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미래에셋생명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 종목 비초이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이 다른 말을 할 때 주식을 사는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죠.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긴 횡보 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있어 왔는데 1월 31일 기점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가 한 단계 깨진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게 이 주가 흐름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간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고요. 다만 주가가 과매도 구간에는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급적인 요소로 수급이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외국인 창구로 지금은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이런 수급 같은 경우에 매도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는 빠졌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실적이 시장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되려 좀 재료 노출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초이스인 이유는 네.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지 아직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재료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는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무서워 보이는 차트 흐름입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지금 주가가 1월 달부터 꾸준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고 양대 증시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음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매도 구간인 건 확실해 보이지만 어떤 재료가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충격파로 국내 증시가 빠질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수혜 종목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오픈AI CEO가 방한을 하면서 또 그 부분에 협력 관계가 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별게 없네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별게 없네라는 반응이 그 전날에 오픈 AI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뭐 협력의 형태 같은 경우에 컨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죠. 그런데 조정이 나타나는 와중에 현상은 뭐냐라고 하면 짧게 형성된 추세 같은 경우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세론 형태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평을 깨는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니라 되려 시가부터 2월 5일 기준으로 올리고 출발을 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뭐 AI 접목한 이런 부분들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와중에 시장에서 딥시크가 출현을 하면서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과 그 갖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동일하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을 구현을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 대형 언어 모델을 구현해서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됐던 게 비서 AI거든요. 비서 AI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스케줄 같은 경우를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1차원적인 의사결정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난항이 있는 일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때에 다차원적으로 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요인이기도 네.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비서 AI가 4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 출시에 대해서 강화가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을 접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다음에 뭐 그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여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레벨업이 되겠죠. 그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가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또한 나아가는 방향이 긍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뭐 카카오는 기업 분할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 당장 실적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버리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편견을 버려야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4월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그 속도감이라던가 사업 자체가 조금 더 견고해진 상태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의 비교를 한번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자체적인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정이 안 되고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네. 카카오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들 비교를 하시니까 네. 어떤 종목으로 조금 더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이실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네이버가 실적에 꾸준함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를 많이 택하곤 해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꾸준한 실적, 공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넷플릭스 실적을 봤잖아요. 넷플릭스 실적을 보니 구독형 모델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네이버 플러스를 구독하면 넷플릭스 같은 맞아요. 경우를 할인해서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광고 같은 경우가 30초짜리가 시작, 중간, 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실적 같은 경우도 본업을 바탕으로 공고할 텐데 여기에서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게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네.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상황은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는 비서 AI 같은 경우에서 뭐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긍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 두 가지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다. 두 가지 종목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카카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는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런데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틸, 한국석유, 화성밸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사님께 이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살짝 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전체 다 좀 하한가 그리고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기사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한번 짜주시죠, 이사님. 우선은 시간으로 하한가에 걸어놔야 되고요. 걸어놓고 우선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시세가 나기 시작했던 게 2024년 6월 3일에 발생한 시세예요. 이게 시작이 됐던 게 한 29,800원 정도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약간의 정부에서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의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31,20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니 네. 주가가 올라왔는데 하나의 광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우선 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이 드는 게 뭐 마귀 최근에 막 마귀 광구 얘기 나오면서 이게 거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게 60일선 흐름을 또 못 넘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주가 같은 경우가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새로운 걸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되밀린 흐름 속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그러면 감안을 해볼게요. 네. 그때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31,200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면 31,950원까지 하락을 하는데 다 내려왔네요. 예, 이 와중에 이 저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슈의 저점까지도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광구 뭐 6개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지는 직접 추진하지 않고 뭐 해외 쪽에 또 테스트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얘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한 게 우선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밀린다고 해서 이걸 섣부르게 막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점은 아니고 우선은 시간으로 하한가에더라도 매도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의 기회를 도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계엄력 사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락 장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기상업 프로젝트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60일 이평선을 회복해내지는 못하는 상태로 주가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급락 장세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든 결정이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매도를 걸어놓는 게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급락 그 전까지 우리 주가가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사님의 조언을 반드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담을 위해서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상담 내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한선 엔지니어링 봐볼게요. 릴렉스님의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가는 1,920원에 15%입니다. 매도가 어느 정도에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부정적으로 봐왔어요. 이게 왜냐면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뭐 ESS 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너무 펌핑을 하고 있는 거죠.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 내용을 한번 보면 사업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컨디션인지 그거를 먼저 보는 거고 그 사업 속에서 사업의 진행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 피팅 밸브 부분 그쵸. 이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여기에서
뭐 배관의 용접 부분에 뭐 피팅, 그다음에 밸브 같은 경우는 뭐 밸브 핸들 부분, 뭐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구조는 괜찮아요. 사업의 개요 자체를 살펴보면 계측 장비 부분, 뭐 플랜트 이쪽에 피팅 밸브가 나가죠. 근데 피팅 밸브주들 중에서 주가들이 왜 이 기업만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느냐라고 하면요. 실적 같은 경우가 조금은 부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는 네. 드려왔었는데 이 와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최근에 엮였었어요. 네. 화성밸브라든지 한성엔지니어링 엮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한가로 또 도달을 하거든요. 이게 피팅 밸브 쪽 같은 경우 미국의 승인이 난 쪽을 봐야 돼요. 뭐 태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대왕고래에 속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 순수하게 LNG 기자재 쪽이다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엮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한가에 도달을 해 있거든요. 먼저 매도를 내놓고 봐야 되기는 한데 이게 오늘 또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갖고 네. 추가 매수는 기술적으로도 할 수는 있었지만 아쉬워요. 이게 부정적인 종목이고 워낙 매체에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봐야죠. 예. 지금은 우선 개파락은 필수 불가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 종목 또한 뭐 6,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는지 보고 지금은 시간으로 매도를 내놔야 됩니다. 네,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좀 담보가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매도를 걸어두시는 게 낫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혹시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연관성이 참 많잖아요.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담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 중에 내일 그래도 이 종목 급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들고 가야 합니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급락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연관이 없다 보니까 뭐 심리적으로 그래서 급락이 만약에 태광이라는 종목에서 네. 나온다라고 하면 완전 감사 땡큐 하고 사야 되는 하고 거예요. 그냥 네.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을 없다. 거예요. 네.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매도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은 땡큐 하고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랑님의 종목이고요. 옵트론텍 살펴볼게요. 7,200원 평단가에 10% 들고 계신데 손실을 좀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평단가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종목이고 한참 동안 밀려 내려와서 지금 거의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파산 신청 네. 기사가 1월 달에 한번 떴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 반등 전혀 없이 오늘 약간 올라서 3%대 그래도 1,200원대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손실을 줄여 청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본업이 공고하게 잘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라는 점을 볼게요. 이 기업이 어떤 걸 하는지 그건 크게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주가를 한번 보면 이렇게 60일선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60일선 기준에 주가가 역배열 뭔가 이게 이상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었어요. 5월 달부터요. 네. 장이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이유를 내포하고 흘러가는데 주가가 다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또 약간 뭐 파산 신청에 대한 형태가 제기가 되었고 그쵸. 거기에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면 급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단 말이거든요. 10%시잖아요. 7,200원에 10%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이 지금 70%, 80%, 약 80%, 80% 정도 되네요. 자, 80%의 손실이에요. 그런데 10% 비중이다 보니까 8% 손실이거든요. 계좌에서. 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보니까
주식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 다음에는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 꼭 관리라고 하면 뭐냐면 비중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전량 매도를 하거나 대응을 해주고 그 뒤에 다시금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나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가 될 때 그때 진입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 손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 손실이다 보니까 매도하고 보시죠. 네,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옵트론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난 5월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랑 매수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이 시점 속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손실을 감내하시기보다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분과 무지개님의 종목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3,780원.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10%. 이 종목을 한강 작가 그때 매수를 하셨대요. 노벨 문학상 그걸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기사가 뜬 게 챗GPT 도입에 국정원 보안 적합성 검증 지원이 또 부각이 됐다라는 이슈도 붙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의 모멘텀도 받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 기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많이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내일까지 모멘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재료는 안고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가 이름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하단이 3,000원 정도고 박스권 상단이 한 4,000원대 그 정도예요.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한강 노벨 문학상 발표 때 매수를 하고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다가 다시 이렇게 살려준 거거든요.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그때는 뭐 매도를 해주실 수가 있죠. 박스권 플레이를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그때 당시에 부각이 됐던 게 한강 노벨 문학상 이 부분에서 제지 관련해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테마로 접근을 하셨다면 테마가 소멸됐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재료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은 볼 수 있지만 테마주의 성격의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내용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자켓님의 종목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26,550원에 들고 계십니다. 비중은 17% 보유를 하고 계신데 23년도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25년도 실적 가이던스로 3배 정도 증가폭이 있는데 시장 대비 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차트 흐름 보니까 답답함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장비주예요. 반도체 장비가 많이 쓰려고 하면은 D램 같은 경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이 많이 돼야 되고 낸드 같은 경우의 장비는 낸드가 생산되기 위해서 가동이 많이 돼야 돼요. 레거드 반도체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SK 하이닉스, 원익 IPS는 삼성전자 쪽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D램, 낸드 모두 증가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낸드는 감산 형태죠. D램 같은 경우도 HBM 땅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로 느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비 같은 경우는 라인이 만약에 오래 돌려서 이제는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보안 투자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을 대입해봐요. 가격 메리트는 있는지 보는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796억 정도예요. 비용을 감안해보면 이익은 약 700억 정도가 발생 가능하죠. 지금 시가총액은 1조 정도라서요. 이 정도면 우선은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해 있어요.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는 진짜 여기에서 업황이 완전 최악으로 다시 가면은 밀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단가가 26,550원인데 실적은 잘 나오고 2025년 실적 가이던스가 3배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
업황 회복을 놓고 책정된 실적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조 같은 경우는 이 내외로 지키면서 횡보세가 우선 나타나다가 업황이 회복되는 걸 확인하면 실적 추정치가 분기에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유를 하시되 지금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는 안 하고 상황을 보는 게 낫고, 반도체 쪽 플레이 하신다고 하면 HBM 쪽을 보는 게 낫고요. 기다리면 본전을 회복할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 조건이 부합이 돼야지 결과는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상황들을 같이 한번 보죠. 네, 원희가 EPS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막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오늘 오후장에 급등세를 보여준 테마가 있어서 이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FNS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평단가는 1,540원 그리고 5%입니다. 조금 더 들고 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탈출구를 유리기판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까지 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어떤 업종을 볼 때 1등주를 봐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단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장비와 소재예요. 그게 YC캠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둘이 핵심이에요. 네. 나머지 쪽은 약간 형태가 조금은 뒤따라가는 점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 강도가 1등주가 만약에 쉬면은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상승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미 주가가 답을 내려줬잖아요. YC캠 같은 상한가 경우는 바로 갔죠. 예,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다음에 방금 얘기 드린 필옵틱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오는 네.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형태는 다름을 말씀드리는데 추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금 좀 만들려고 하는 흐름, 그다음에 200일선을 돌파하는 주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는 뭔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 기준이 60일선, 네. 200일선 이 기준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왔다 보니까 200일선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뭔지를 찾아서 그러면 이 재료목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유리기판 재료는 긍정이기에 200일선 안착하는지 보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들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잘 들어보면 일단은 1등주를 살펴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200일선 지지받는지 잘 살펴보면서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선은 들고 가보자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들고 갈 때 어디까지 들고 갈지가 가장 고민이 되잖아요. 이 종목 한 가지만 힌트 더 주시죠, 이사님. 어디까지라는 거를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목표가는 얼마인가 그게 사고로 박혀 있잖아요. 목표가는 없어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지어놓을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다만 손절에 대한 부분은 정해놓을 필요가 있죠. 이 또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통은 15% 같은 경우를 손절선으로는 많이 대입을 해요. 왜냐하면 15% 손실을 보면은 15에서 16%를 만회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20% 손실을 보면 35% 이상을 만회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한가 폭인 거거든요. 종목을 택했을 때 한 방에 30%를 단기에 수취하기에는 힘들다 보니까 위는 열고 아래는 닫는 거죠. 목표가란 건 그냥 뭐 없습니다. 없죠. 위는 열어두는 거죠. 예. JNTC도 한번 여쭤봐달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 해주시겠죠, 이사님? 이쪽은 조금 다른 게 네. 중국 쪽에 스마트폰이 이구환 신정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차량을 많이 교체하게 했어요. 그래서 컨셉이 그러면 타이어 판매가 늘 수 있으니 타이어 코드의 데이터도 올라오겠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효성 TNC 이런 기업을 보곤 했는데 네. 소비를 하는 게 그냥 중국 로컬 쪽만 다 하는 거예요. 타이어도 중국 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가가 올라오다가 안 팔리니
후성 TNC 주가는 썩 뛰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되돌아와 봐요. 스마트폰의 이관 신정책이 되어서 중국의 스마트폰의 소비가 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JNTC는 중국 스마트폰사의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긍정인데 또 유리기판 관련된 재료도 있다 보니까 주가는 다만 조금 박스권이죠. 이게 한 뭐 27,000원 이 정도는 강하게 못 넘어가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 왔을 때 수익 실현해주는 대응 부분 그걸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 살펴봤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제이님의 종목 대한전선 한번 살펴볼게요. 13,8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10%를 더해서 비중을 16,800원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력 설비 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16,800원까지 들고 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딱 어느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기보다는요. 전선은 상황은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 속에서 대한전선의 주가 부침이 있는 이유는 프리미엄 전선이라고 하죠. 고압 전선 같은 경우가 마진이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대한전선과는 주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를 했다 보니까 마진이 높고 구리전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타임이 좋았고 고압 전선 쪽에 국내 수주 같은 경우도 LS 일렉이 가지고 가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추가 매수를 뭐 가격대가 빠졌을 때 하셔갖고 16,800원까지 들고 가보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선 관련된 종목들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16,800원까지 들고 가는 방향성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적인 좀 주식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따상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21,000원에 10%. 오랜만에 수익인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수익 내신 거 우선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17% 급등 나오면서 오늘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목표가 얘기해 주시는 게 힘드시다면 전망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그죠. 다양한 사업을 해요. 뭐 자율주행 쪽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어찌 보면 시장에서 먹는 게 유리기판 비즈니스랑 또 묶어서 같이 보는 거죠. 자율주행도 있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흐름 괜찮아요. 21,000원에 오늘 뭐 최근에 진입을 하셨겠네요. 뭐 선택은 잘 됐고 이것도 200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거래 같은 경우도 최근에 7, 8, 9, 10 뭐 이 거래 중에 가장 큰 일간 기준의 거래가 나타났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정해놓지는 않을게요. 이 추세를 한번 누려보시죠. 추세 속에서 이 추세가 안 깨질 때까지는 끝을 보는 거죠. 우리 뭐 몇몇 종목들 최근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고가 갇혀 있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매출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실적에 갇혀서 종목을 보면 대시세를 못 본다. 수치를 못 해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기본으로 보는 것이고 이 성장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국가의 GDP 이상의 성장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 수치가. 그러면은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위에 캡을 씌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깃발이잖아요.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나는지 그러면 그게 다른 성장주에서도 대입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시장 규모는 얼마고 이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켓 시어는 얼만데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사례를 다른 성장주에도 대입해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목표가라는 거를 해놓지 말고
위를 열어놓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장이 담보가 된다면 실적이라던가 뭔가 정고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캠트로닉스 지금의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SK D&D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님의 종목이고요. 8,367원에 5% 비중 들고 계시대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한번 뭐 분할 요소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안고 4월에도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예, 분할하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60일선 기준을 돌파 못하고 자 200일선 기준에 안착도 못했잖아요. 우리 요 기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60일선을 안착한다라는 거는 지수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변화가 하나 나타났다라는 거, 200일선 기준으로 안착한다라는 건 중심에 코어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실적이든 뭐 시장 규모든 이게 다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 형태가 못 나타나고 4월, 5월부터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업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할 때 새로운 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나오는지 지금은 봐야 되겠죠. 추가 매수는 명분이 없어요. 뭔가 새로움이 나타났을 때 그걸 체크를 해가면서 그때 추가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께서 많은 종목들 종목 진단 도와주셨는데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전 전략 한번 짧게 짚어주시죠. 시장이 개별주 강세예요.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에다가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들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장중에도 플레이를 해보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놓지 말고 갖고 가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수가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체크를 해보시면서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강한 쪽 같은 경우는 장중 매매로도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조금은 편하게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순매수 종목들, 순매도 종목들 보신다면 시장의 트렌드를 또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첨언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